종부세는 재산세를 편입시키고 일단 그 과도하게 올라간 세금을 줄이겠다.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겠다. 그다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단순 누진세가 아니라 초과 누진세로 변경하는 거 굉장히 좋은 내용 같고, 그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좀 줄여주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해서 TF팀을 발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당선자의 그 공약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세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죠. 자, 첫 번째 종부세입니다.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 예, 일단 2022년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자,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한 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날은 없다. 예, 여러분들 그 재산세라든가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분들은 종부세 내시는 분은 특히 더 많이 느끼셨겠지만 재산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도 인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줄은 거죠. 세율은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세율이라는 것은 법령 통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 통과시키기는 아직은 좀 어렵죠. 예, 현재 여당 야당의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예, 자, 그렇지만 세율이 아니라 이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시행령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 통과 여부랑 관계없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시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2022년 공시가격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빠르게 처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환원이 되지 않는다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도 낮춰서 과표는 높아지지만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비율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올해가 과표가 5%씩 올라가서 가액 비율이 원래 80% 가액 비율이었던 것을 85, 90, 95, 100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다시 95%로 만들어 놓거나 더 아래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장가액 과표가 한 10억 나왔으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다, 80%다 이렇게 되면은 9억, 8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랑 재산세를 통합시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라고 하죠. 통합 이전이라도 일단 이거는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일단은 세부담 완화 조치를 취할 텐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로 동결을 하고 올해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입니다. 2020년이 100%였어요. 그 다음에 세부담 증가율도 50에서 200, 200이 아니라 300%까지 이르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자분들은. 자, 이런 분들에게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직전 연도에 세금을 예를 들어 500만원 냈으면은, 이듬해 세부담 상한이 100%다. 그러면은 500에서 100% 늘어난 1000만원 이상을 안 내는 겁니다. 500만원 내다가 이듬해 계산해 보는데 한 2000만원 나왔어.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져서. 그래도 2000 내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만 내는 거가 이제 그 세부담 상한율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300% 수준이니까 대부분 다 내고 있는데 이것을 더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그러면 거의 부담이 없는 수준이죠. 예,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은 1주택자 분들은 축하드릴 일이네요. 그 다음에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 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 그러니까 1주택 장기 보유자인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에 있는 분들이 예를 많이 드는데 강남이든 어디건 하여간 내가 예전에 집을 샀어요. 투기 세력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30년 살았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라기보다는 내가 일부러 올린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은퇴를 하고 소득은 없는데 집은 엄청나게 비싸서 세금을 왕창 내래. 이런 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금 세율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남은 세금 내는 것도 버거운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이거를 내 집을 파는 거나 아니면 상속하는 시점까지를 연기를 납부해주고 그때 가서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소수에서 이거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지금 1주택이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감면 혜택을 받다 보니까 고가 1주택도 종부세 내지 않는데 지방에는 굉장히 소액의 두 채만 갖고 있어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줄고 실제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 호수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액, 전체적인 공시가격의 액수로 하겠다. 이게 사실 이게 더 올바른 거긴 합니다. 그죠? 다주택자를 무조건 적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액으로 따졌을 때가 정확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양도세 개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 촉진.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2년 동안 양도세 중과세를 잠깐 없애겠다 이런 얘기죠.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중과되던 것을 이제 일반 과세로 돌리겠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뜻은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6에서 45% 구간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그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에서 최대 세율이 75%에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하게 되면 82.5%를 내는, 뭐 어마어마하죠. 10억 수익이 나게 되면 8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전혀 물건이 안 나오죠, 시장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과세로 한시적으로 배제를 시켜서 물건이 나와서 시중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신축 공급을 하는 건 하긴 하되 그걸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래 걸리고 그럴수록 시장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물량을 내놓게 함으로써 시장 가격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내린다 이것보다는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내려서 그 기간 동안에 매물 출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부담 인하. 자, 취득세도 여러분들 엄청나죠?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현재 1에서 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좀 복잡하죠? 6억 미만, 9억 초과,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까지는 1.01%부터 2.99%로 금액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좀 단순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 누진세율이 현재 취득세에 적용되는 게 단순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현재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단순 누진세율은 6억까지는 1%예요. 6억에서 9억까지는 1.01에서 2.99고 9억이 넘어가게 되면 3%예요. 그러면은 내가 10억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그냥 3%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억이라 그러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만 3% 부과하고 6억에서 9억까지는 1.01에서 뭐 예를 들어 2%를 부과하고 0원에서 6억까지는 1%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10억짜리가 3천만 원 나올 것이 6억까지는 1%니까 600만 원.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구간까지는 3억에 대해서 2%니까 600만 원. 역시 600만 원, 600만 원. 10억 초과하는 9억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3%니까 300만 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정확히 절반으로 줄게 되네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있으면은 이게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면은 지금 3% 세금을 부과되니까 이게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취득세가 3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6억 구간까지가 지금 1%고요. 그 다음에 9억 구간까지가 여기가 2% 구간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하자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3% 구간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억 구간까지는 1%니까 600만 원. 6억에서 9억까지는 3억 구간의 2%니까 600만 원. 9억 초과해서 10억까지가 1억의 구간의 3%니까 300만 원.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1,500만 원으로 3,000에서 1,500으로 확 줄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 누진세 방식이 아니라 초과 누진세 방식으로 변경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 적용. 이런 것도 내용 좋죠. 예, 생애 최초 구입자는 얼마나 이제 집 사는데 떨리고 또 얼마나 좀 돈이 많이 소요가 됐겠습니까? 이거 취득세라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는 좋은 것 같고, 지금도 이런 제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로 되고 1억 5천 미만인가가 좀 면제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라고 하더라도 뭐 30억짜리, 40억짜리 강남 아파트 산다 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한계 선은 정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5억이야, 6억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이 4억, 지방이 3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집이 사실 마땅한 집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액은 한도액은 좀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면제 금액은 좀 더 크게 주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바람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말하는 거예요. 조정지역 2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8%죠. 그래서 집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일부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를 가동을 해서 충분한 연구와 공론을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종부세는 재산세를 편입시키고, 일단 그 과도하게 올라간 세금을 줄이겠다.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겠다. 그다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단순 누진세가 아니라 초과 누진세로 변경하는 거 굉장히 좋은 내용 같고, 그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좀 줄여주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해서 TF팀을 발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세제 정상화, 부동산 세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수도권 교통 공약과 GTX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